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 을지훈련이 사흘째를 맞이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방공 대피훈련이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번엔 핵무기 공격 시 대피요령이 처음 소개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주일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화학재료연구소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친인기훈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민방공 대피훈련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진행이 됐었죠. 예전에도 했지만 이번 훈련 북한의 도발 위협이 굉장히 팽배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이제 민방공 훈련이었는데 좀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좀 보셨죠? 예. 네, 좀 봤는데 예. 의미는 참 탁월했습니다만은 그들만의 훈련은 아니었나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북한의 위기 상황 이런 것을 좀 로우키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좀 자제한다든지 홍보를 자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로우키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이 민방위 훈련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인 핵 대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가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 훈련을 했다면 아 내가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생길 텐데 갑작스럽게 오늘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오늘은 핵 대비 훈련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민방위 훈련처럼 국민들이 뭐 바쁜데 또 나를 갖다가 도로에 또 10분 또 5분 이렇게 잡아놓구나 이런 안보 불감증과 또 현실 의식이 조금 결여된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사실은 조금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아마 실제 핵무기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건가 그게 궁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훈련 팸플릿에 아마 이 핵무기 공격 시 어떻게 대비하는지 대피 훈련에 대한 요령들이 좀 담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대피훈련 자체에 대한 거부감, 또 핵무기 과연 또 그럴까 반신반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반신반의하지만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공격에 가장 위협이 확률이 높은 위협이 노출된 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와이다, 괌이다, 일본이다 이런 데서는 지금 핵 대비 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좀 설명해 주시죠. 핵 공격 대피 요령이 저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그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경보가 울리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하철이나 터널,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이런 지하시설로 대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 대피하는 시간이 한 5분 이상 걸리겠다 싶으면 일단 자신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으면 일단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섬광의 반대쪽을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를 땅에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축의 흔들림 때문에 장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되 배를 땅에 대지는 마시고 입을 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리지 않으면 고막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을 벌리시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왜냐하면 섬광의 어떤 섬광을 보면 눈이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고막이 터지지 않게 입을 벌리고 배를 절대 땅에 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섬광이 폭발이 끝나면 바로 지하시설로 대피를 하고 또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뭐 불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좀 미리 좀 대비를 하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공격은 비단 핵무기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재래식 무기도 동원할 수 있고요, 생화학 테러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때마다 뭐 대피 요령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는? 다릅니다.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들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화생방 그러면 생화학 무기하고 방사능 즉 핵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생방 그러면은 우리도 뭐 무의식적으로 방독면을 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생방에 다 방독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는 방독면이 크게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피부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무기 공격에는 방독면이 아주 유용하고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옷 같은 거 이런 걸 걸치면 피부로 또 침투를 못하니까 비옷이나 방수로 이렇게 된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급적 많이 걸치면은 좀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방사능 무기 같은 경우, 즉 핵 공격 같은 경우는 아무튼 깊숙한 곳,
그리고 아무튼 두꺼운 곳으로 콘크리트나 뭐 이불이나 책장이나 하여튼 두꺼운 곳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밀폐된 공간. 예. 창문이 있으면 창문도 테이프로 바르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이 방사능이 예. 이틀이 지나면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2주가 지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예, 예. 그래서 최소 이틀 동안은 절대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예, 지하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셔야 되고 예. 한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식량이나 물 같은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고 이제 폭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포탄이 날아오게 되면 사실은 뭐 이제 그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포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정거리가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예. 단지 이제 이첩경 지역, 수도권이나 강원도 지역은 포탄 날아온다면은 포탄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예, 예. 따라서 벽이 하나만 있어도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포탄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벽이 북쪽으로부터 벽이 하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딘가 예.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포탄이 날아온다면 그 안전한 지역 주로 뭐 우리 집들이 거의 남향이니까 예. 안방 정도가 안전하겠죠. 안방으로 대피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뭐 예. 이런 정도의 유형별 그 대피가 필요합니다. 대표님 지난 2010년인가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네. 그 이제 주민들이 대피했던 장면들 그래서 그 방공호라고 합니까? 그 네.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이제 실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국의 방공호가 한 18,000여 곳인가요?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네. 정도라고 해요. 근데 네.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규모나 어떤 개수, 그러니까 방공 시설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게 뭐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어떤 그 시설, 그러니까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용 방공 시설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가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또는 대형 건물 이런데 예. 지하 주차장, 지하 시설들이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하 시설들을 전체를 다 합해 보면 우리 전 인구의 한 18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시설은 충분한데 예. 다만 이렇게 이제 아주 도심에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지하 시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예. 농촌 지역이나 도시가 아닌 지역 같은 그렇죠. 경우는 사실은 단독주택 지하실 없잖아요. 또 아파트도 조금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위협에 노출돼 있고 무작정 그러면 내가 지하 시설로 뛰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공격해서 날아오는데 그 핵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날아오는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5분 내에 집에서 뛰쳐나가서 한 2주 정도 또는 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식품을 가지고 5분 동안 뛰어가서 내가 그 방공호로 갈 수 있느냐 예. 판단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판단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집은 안 되겠다라고 예. 판단하면 집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이제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16만 명 정도 사망했잖아요. 그 16킬로톤짜리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히로시마는 거의 대부분 나무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폭발력에 많이 버틸 수가 없었죠. 예. 지금 우리 도심은 또는 집들은 대부분 콘크리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히로시마보다는 훨씬 더 사망자가 적을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 집을 사실은 믿고 예. 그 집에서 벽이 한 개 정도 더 예, 예. 보호된 곳, 화장실 이런 곳에 뭐 이불 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전에 마음가짐이라도 좀 그런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북한 김정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 7일, 8일 정도 행방이 묘연했어요. 또 다시 그래서 무슨 도발 준비하지 않는가 또 그렇게 네. 걱정을 했는데 모습을 드러냈네요. 이 국방과학원 산하에 있는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화학재료연구소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연구소예요? 네, 화학재료연구소. 예. 이거는 바로 이제 로켓을 쏘게 되면 로켓 뒤에 이제 화염을 불을 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을 뿜으면 굉장히 고열을 견뎌야 되죠. 특수한 어떤 그 탄소 섬유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합금이 들어가겠죠. 합금강이 들어가겠죠.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그 화학 재료를 만드는 곳이에요. 예. 따라서 지금 이제 북한의 ICBM이 제대로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분위기가 재도립 기술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예, 하는 의구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연구소가 바로 로켓의 화염을 뿜는 부분 예. 그리고 재도립할 때 그 어떤 그 탄두의 예. 첨단 부분, 즉 예. 뾰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특수 합금을 생산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에 감으로써 우리 사실은 다 돼 있어. 재도립 기술 돼 있어. 아. 그러면서 이제 이 로켓을 예. 엔진과 이 탄두 부분을 아주 대량 생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대기권 재도립 능력을 입증하라 이렇게 네.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게 그 이유는요. 그러면 그래서 예.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지금 UFG 훈련에 즈음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괌을 타격하진 않지만
나는 ICBM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고 예. 또 대량으로 생산하라고 또 지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량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맞춘 가격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가격표대로 우리 협상하자. 예, 예. 이런 그로 봐야 되겠습니다. 진 대표님, 그런데 저 매체, 북한 매체에서 나올 때 그 시찰 장면에요. 네. 고체 연료 계열의 수직 전략 탄도탄 북극성 3라고 하던데 이 미사일 관련 정보가 이 설명판에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전략군 사령부 갔을 때 그 상황판 다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고의적 노출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저것도 고의로 봐야 됩니까? 노출이 아니고 이건 이제 홍보죠. 홍보. 홍보입니까? 역시 홍보죠. 예, 예. 북한이 지금 이제 그 노동신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것은 모두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에서 다 검열하고 거기에서 기획된 대로 다 내보내게 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이 선전선동부 우리로 지금 홍보 파트가 아주 그 최고의 핵심 파트거든요. 예. 여기에서 다 걸러서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로 노출이 됐다면 아마 내일 그 엄청난 그 살인 어떤 사형이 벌어지겠죠. 예. 노출이 아니고 예. 홍보입니다. 홍보요. 우리 SLBM 예. 지난번에 북극성 1형, 북극성 그 1형을 예. 개조해서 지상 발사로 하는 북극성 2형 고체 연료죠. 이거 예. 보여줬는데 예.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우리 아직 성능 본 적 없어요. 이거보다 더 센 거. 즉 고체 연료로 발사할 수 있는 더 센 뭔가의 미사일이 우리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 예. 하는 이런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격표 또 우리 또 더 가격표 더 세게 불러라 예, 예. 미국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판에 있는 게 뭐 화학 용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는데 저게 홍보였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핵심 수뇌부들 한국에서 뭐 3명이 와 있는 것도 그렇고요. 합동 기자회견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패트리엇 미사일 앞에서 그렇죠. 기자회견 하는 거 봤는데 북한도 조금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그런 장면 처음 예. 봤습니다. 예, 예. 뭐 별이 뭐 한 10몇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은 원래 그 배치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오산 비행장 가봤지만 일부러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두 대를 발사대 2개를 가지고 예. 와서 딱 뒤에다가 이제 예,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예.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한국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이든 뭐 일반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다 막을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오산 비행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군의 정찰 전력 그리고 F-16 전투기들 이 타격 전력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공군의 작전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전쟁을 뭐 거의 지휘하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한미 동맹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게 이제 왔던 사람이 태평양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한국에 전쟁 발생하면 거의 뭐 전쟁을 실제 지휘하는 사람이 태평양 사령관이고 두 번째 또 전략 사령관 핵과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전략 폭격기, 전략 잠수함 이런 모든 것들의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방어하는 방어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패트리엇 미사일을 딱 가져다 놓고 예. 했다고 하는 것은 예. 북한에게 예. 우리 의지는 이 정도인데 예. 그런데 말로 하자. 예. 만약에 무력 도발하게 되면 예. 북한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한국은 안전하다. 예.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 대표님, 오늘 미국 언론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음속 7배로 날아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포를 조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극초음속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빠른 거고요. 대포라 했습니다. 예, 포탄이에요. 예, 포탄인데 포탄이에요. 그럼 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설명 저는 좀 정말 해주세요. 이게 빨리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HVP라고 하는 포탄인데 예, 예. 원래 이제 미국이 그 레일건이라고 해서 전기 자기장으로 쏘는 그 포를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레일건 만들고 있어요. 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른 일반 그 야포에도 실자 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장 원리로 이렇게 발사하는 거거든요. 예, 예. 속도가 시속 한 8,000km, 마 7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 한 포에다가 하면은 한 시소가 사정거리 한 7, 80km. 예, 예. 우리 지금 군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함들에 보면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든 이지스함이 아니든 그게 장착되어 있는 함포가 다 미제예요. 예. 그 미제 함포에 장착되는 포탄입니다. 장착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아, 예. 그러면 사정거리 한 70km. 예. 그리고 미국이 줌알트라고 하는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줌알트의 함포가 AGS 함포라고 있는데 여기에 장착하면 한 160km 정도. 그리고 레일건 앞으로 이제 레일건이라는 거 만드는데 예, 예. 거기에는 400km 정도를 쏴요. 어디다 장착하는 데에서 사거리가 사정거리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빨리 우리
함포에도 장착이 된다면 7, 80km, 100km를 날릴 수 있는 함포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예. 또 이게 이제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예. 화물 열차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충격력, 파괴력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부딪히면 화물 열차가 만약에 우리 이 예담뉴스 건물에 부딪히면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그 정도의 충격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함이 우리는 또 특히나 삼면이 바다고 동해, 서해에서 양쪽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육지는 또 좁지 않습니까? 좁고 예, 길기 때문에 예. 양쪽에서 공격을 하면 이 북한 전역 어디든지 한 포로 타격할 수 있는 포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K9 자주포 이 얘기는 참 씁쓸합니다. 네. 7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게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자, 그때 당시 그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면 그럼 다시 뭐 재정비를 하거나 시정 조치가 됐을 텐데 지금 이제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실험 테스트를 하다가 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폐석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포신이 있으면은 포신을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완전 밀폐해서 막고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발사가 됩니다. 예, 예. 폐석이에 또 링이 있어요. 아마도 이 병사들의 증언을 보면 스파크가 튀었다. 폐석이 안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은 밖에 있으면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그 스파크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보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는 것은 이 링이 좀 헐거워지지 않았냐. 그래서 폐석이가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발사 버튼이 안 눌러져야 되는데 이 링이 헐거워진 거는 감지를 못해요. 예, 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링이 헐거워진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추가 사고 없도록 제대로 이번에는 좀 조사를 해야 할 것 제대로 같아요. 조사해서 예. 뭐 우리 군이 이제 1,200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언제든지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또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기훈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